이어서 시황 체크 시간입니다.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눈에 띄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이 시간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FP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시장, 양시장 좀 오른세로 양시장 다 마무리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예, 일단은 오늘 좀 출발에 대한 부분들 살짝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. 지금 네네. 이제 긴축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좀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외국인 매수세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개장 초반에 이제 긴축 이슈, 여기 또 연준 인사들의 좀 강성 발언이 전해지면서 사실은 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좀 피봇 기대감이 좀 악화되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미국 경제 지표 관련된 어떤 부진한 점도 좀 한몫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다만 이러한 내용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계속 좀 악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초반에는 좀 삼성전자가 좀 지수를 많이 방어하는 느낌이 있었죠. 공매도 비중 높은 LG에너솔루션이 좀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최근에 이제 국내 기관과 외국인이 좀 동시에 좀 공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,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 사이에서도 지금 이제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외국인은 오늘도 좀 매수 기조를 좀 유지했습니다. 오히려 좀 매수 규모를 좀 늘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, 단기적으로는 이런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듯 합니다. 뭐 경기나 실적 지표에 대한 부분들 좀 숨고르기 정도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설 연휴를 앞두고 좀 매수가 좀 자제되는 국면도 제가 볼 때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지금 2월 FOMC가 좀 지나가면서 시장은 좀 자리를 잡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삼성전자 62,500원에 대한 부분들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2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좀 자리를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세로 인해서 오늘 양시장 겨우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? 예,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지금 이제 KH바텍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네. 폴더블 폰의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좀 양매수세가 좀 계속 유입이 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폴더블 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좀 돌파가 될 것이 폴더블 폰이 아닐까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폴더블 폰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내에서 유일하게 좀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작년에 글로벌 출하량 같은 경우는 2021년 대비 때 지금 66% 성장한 거의 한 1,500만 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, 또 내년 같은 경우도,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52% 성장을 하면서 2,27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,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향 지금 부품 출하 개수가 지금 뭐 한 1,100만 개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최대 고객사죠.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갤럭시 Z 폴드 5 관련돼서 힌지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,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힌지에 대한 어떤 공급 수혜, 또 여기다가 힌지가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는 뭐 ASP라고 하죠. 지금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실적 전망을 드리면,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4,400억 정도, 영업이익은 433억 정도가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33% 지금 전망이 된다 말씀드릴 상승 전망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그러한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 시장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게 또 뭐 애플이 뭐 폴더블폰을 좀 출시를 할 수도 있고, 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대중화된 모멘텀 충분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윤 팀장님께서 오늘 수급 특징주로 폴더블폰 관련주 KH바텍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3% 강세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. 자, 계속해서 상승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? 예, 상승 특징주로는 지금 이제 청담 글로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네.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라든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이커머스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조말론이라든지 뭐 에스티로더, 설화수, 헤라 등 이제 120여 개국의 좀 이제 120여 개의 좀 다양한 국내 파트너들 브랜드와 이커머스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, 특히 이 회사가 지금 다양한 온 오프라인을 좀 채널을 구축을 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좀 고객의 니즈를 좀 충족을 하고 있는데, 이 회사가 좀 중국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있습니다. 바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죠.
징동닷컴의 국내 유일 1차 벤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 2위 이커머스 플랫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중국 어떤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회사의 좀 실적도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23% 지금 연평균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고,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품목도 다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또 이제 공급 플랫폼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, 이베이, 마켓컬리 같은 이제 국내 플랫폼까지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측면도 당연히 기대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작년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 매출이 1,200억, 전년 동기 대비 124% 증가를 했는데, 이런 부분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도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의 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상승 특징주로 청담 글로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중국 리오프닝의 직접적인 수혜주이기도 한데요. 오늘 시장에서 무려 11%나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. 자, 계속해서 내일 시장 이제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요.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좀 AI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. 바로 이제 네.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최근에 라온피플이 지금 이제 AI 또 신비전 관련돼서 지금 해외에서 좀 특허를 좀 계속 만들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 좀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아이킵을 좀 출시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이 중국과 대만 쪽에서 지금 장비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이제 그 대만양 반도체 PCB에서 검사 방법에 관련된 AI를 좀 특허를 좀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반도체 PCB 제품 출하 전에 AI 비전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불량을 검사하는 기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 관련돼서 또 이제 이 중국 특허도 좀 등록을 했습니다. 그 결함 검출 장치 및 방법에 관련된 특허도 좀 등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쪽에서 AI 검사 사업, 이제 또 아울러 이제 정부가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대규모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농축산과 관련된 사업에도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다양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작년 1분기부터 매출 규모가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특히 이제 3분기까지 좀 봤을 때 25억 정도 지금 흑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, 수주의 정보에 따라서 4분기 자체도 좀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좀 AI 관련된 종목, 여기다 좀 이제 매출과 관련된 어떤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라온피플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제시를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은 저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이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다만 좀 시장이 좀 빠르게 좀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6,800원, 손절가는 4,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내일 공략해볼 공략주로 인공지능 전문기업 라온피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는 4% 넘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네요. 자, 마지막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. 네,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큰 흐름은 좀 바뀌지 않을 듯 합니다. 경기나 실적 지표 확인의 어떤 숨고르기 정도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설 연휴를 앞두고 지금 이제 매수 자제 국면이라는 점도 좀 있습니다. 네. 그러나 지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 방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2월 FOMC를 지나면서 시장이 분명히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삼성전자 62,5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. 지금 200주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돌파 시에 지수도 좀 추가 상승의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중소형주,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 4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춘 수급 실적주에 대한 주목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자, 내일장 투자 전략 들어봤는데요.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설 연휴 이후에, 당장 이 연휴 이후 시장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?
일단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의 룸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,450에서 2,500선,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40에서 780선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상승 시도는 계속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다만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, 결국 이제 2월 FOMC가 좀 제가 볼 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의 전략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좀 기준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역시 2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부 연준 인사들은 0.25%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팀장님 생각도 혹시 비슷한가요? 일단 저는 뭐 5%대 중반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좀 최악의 가정을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네. 올해 0.25나 0.5나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지 않나. 결국 이제 고금리가 얼만큼 유지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, 일단 저도 0.25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, 네.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좀 시장은 좀 더 놀라거나 혹은 또 이제 최악의 상황을 또 가정하는 어떤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오히려 저는 뭐 베이비 스텝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상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히려 그냥 5.5% 이상 최저금리가 나올 것이다, 그리고 그 기간이 좀 오래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팀장님께서도 2월 FOMC에서 0.2%포인트 인상에 동의를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지 이 부분에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내일장 전략과 설 연휴 그리고 FOMC까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. 이 시간 윤여민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FP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